비자금 혐의로 자신의 아버지를 조사하고 나오던 지훈. 그만 들어가. 강력 발해드 드릴게요.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 비록 아버지를 조사하는 입장이었지만 아버지, 지훈은 아버지 같은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었죠. 아버지 또한 올곧은 길을 가는 지훈을 흐뭇해했습니다. 몇 분 후 네, 천지훈입니다. 검사님, 의원님 조사 다 끝나셨습니까? 조사를 마치고 내려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옥상에서 떨어집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지훈의 아버지였죠. 이 와중에 이상하게도 계속 걸려오는 전화. 아직입니까? 어서 결정하세요. 김윤섭 의원님. 누구야 너?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낯선 이의 목소리. 발견된 유서와 CCTV 영상으로 봐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됩니다. 담당 검사는 누구였습니까? 비밀리에 소환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죽음은 묻히게 되고 전화 안 받아. 옥상에도 없어요. 지훈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명단 갖고 계시죠? 명단은 나중에 주마. 지훈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그 명단에 있는 사람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디라고 네가 여길 와? 아버지 이렇게 만든 놈들 찾아야 돼.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네가 수사를 안 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야. 형,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형제들은 아버지를 수사한 지훈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김윤석 전 의원이 향년 62세의 나이로 더 이상 파지 마.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손 떼. 지훈이 그 자식 사고 칠지 모르니까 잘 지켜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지훈은 포기할 수 없었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제가 꼭 밝혀낼 겁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날 이후 지훈은 사람을 죽게 한 검사라며 소문이 났죠. 천지훈이었던가? 서초동 미친 개라나 뭐라나? 김윤석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서웠겠지. 주영은 이런 지훈이 너무 걱정되었는데요. 한편 수사관님, 제가 부탁드린 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수사하시려고요. 이거 위에서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수사관님은 모르는 일로 합시다. 김인섭 의원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대포폰입니다. 지훈은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일은 제대로 처리할 수조차 없었는데요. 검사 측 반대 신문하세요. 검사 측. 예. 평소 호감이 있었던 지훈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던 주영은 위로를 하려는데 전에 말은 가장 존경한다던 분이 김윤석 의원님이었어요. 이런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천지훈 검사님 탓이 아니잖아요. 네, 별로 도움은 안 되네요. 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주영은 지훈이 신문한 사람이 지훈의 아버지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혼자서 어떻게든 수사의 끈을 이어가려고 했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포폰 업자들 거래 내역 전부 다 쓸어와 주십시오. 천지훈 검사라고 합니다. 조사할 게 있어서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훈이 닥치는 대로 수사를 하는 동안 외압은 점점 커져만 갔는데요. 위에서 임마 난리 났어. 어떡할 거야? 급기야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수사는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내 돈 필요하면 얘기해. 수사의 끈이 전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하지만 지훈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검찰을 떠난 거였어요? 아니, 그럼요. 그러던 어느 날 주영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지훈을 보게 되는데 같이 마셔요. 하지만 지훈은 말없이 그 자리를 일어나죠. 마치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 죄책감과 진범에 다가가지 못하는 수사,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까지 지훈은 세상에 혼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비를 맞던 지훈은 그대로 도로 위에 누워버리죠. 그렇게 혼자가 된 것 같은 지훈.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주영 앞에서 세 번째 웃으면 사귀기로 한 그들. 세 번째 웃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드세요. 어이, 힘드시죠? 이 일이 쉽게만 하겠어? 우리 이 변호사는 꿈이 뭐야? 내가 맞춰보지. 여느 때처럼 주영은 최고의 로펌 100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 그러던 어느 날 바쁜가? 내가 자네 꿈이 뭔지 맞춰보겠다고 했지. 한번 살펴보라고. 파트너 변호사로 법무법인 100을 이끌어주게. 하지만 제가 이거를 오늘 드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주영의 꿈은 최고의 로펌의 수장이 아니었죠. 같이 해보고 싶은 친구가 생겼어요. 100으로 데리고 와. 여긴 죽어도 안 올 겁니다. 며칠 후 괜찮죠?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둘이 쓸 거라. 주영은 새로 개업할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죠. 공간도 넓고 해도 잘 들고 좋은데요? 나니까 싸게 내놓는 거야. 그렇게 주영은 정이 있어 보이고 생기 넘치는 골목 어귀에 변호사 사무실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 변호사 사무실 하려고요. 주영아, 그리고 이 동네에서 시작하려고. 정식으로 오픈하면 제일 먼저 초대할게. 이참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죠. 내일 사표 내시고. 나 검사 그만 안 둬. 벌써 2년이나 지났잖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하루에 잠 3시간 정도는 자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지은 씨, 나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렇게 아버지의 묘소를 찾게 되고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지호는 이런 주영을 보며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주영의 새로운 사무실 이사 준비는 행복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랑 물고기 사러 갈 사람 손? 무언가를 찾았지. 깜짝이야. 아싸야. 자기야, 쟤 봐라. 지훈에게 있어 주영은 삶을 지탱하게 할 수 있는 쟤는 잘 보면 까만 옷 입고 혼자 다녀. 단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살아가는 것 그 마음 때문에 살아 또 하루를. 돈도 권력도 신경 안 쓰고 다 때려잡는 서초동 미친 개. 나도 그러고 싶어서 100에서 나온 거야. 나한텐 그게 엄청 자유로워 보이더라고. 그동안 통장은 좀 고달파지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좋지 않을까? 지윤 씨는 어때? 지금 충분히 자유로워? 아니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나? 지훈의 미소가 좋았던 주영. 난 당신 웃는 게 진짜 좋아. 아, 이 사람 이렇게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웃게 해주고 싶다.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 나 지금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지훈은 일을 하러 떠나고 주영은 함께 산 물고기들을 혼자서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며칠 후 지훈과 주영은 데이트를 하는데 지훈의 표정이 왠지 어두워 보였죠. 지윤 씨, 무슨 일이야? 네 말이 맞았던 것 같아. 내가 너무 과거에만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 관계를 지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지훈은 점점 더 심각한 말을 하게 되고 지윤 씨, 근데 내가 당신한테 그래,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근데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는 지훈.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가 꺼낸 것은 반지였죠. 나랑 결혼해 줄래? 주영이 상처 입은 지훈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영 또한 너무도 원하고 있던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며칠 후 사업자 등록증 나왔습니다. 주영의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데 그런데 누군가와 부딪혀 떨어뜨리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영과 부딪힌 남자는 싸늘하게 돌아가는데 사실 주영은 자신의 퇴사물품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죠. 이 변호사 정말 수고 많았어.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나가도 우리 식구잖아.
마음 변하면 언제든지 돌아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주영과 부딪혔던 남자는 서류가 바뀐 걸 알게 되는데 확인해 보시죠. 이게 뭡니까? 회수할 물건이 있습니다. 주소 보낼 테니 찾아오세요. 그날 저녁 주영에게 첫 의뢰인이 찾아오는데요. 여기가 변호사 사무실이 맞나요? 네, 근데 아직 오픈 전인데. 잠깐 들어오세요. 저는 변호사 이주영입니다. 그리곤 의뢰인은 수임료를 물어보는데요. 여기 수임료가 얼마인가요? 아직 수임료를 정하지 못한 주영. 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임금 체불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각 누군가가 주영의 사무실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고생 많으셨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뢰인이 돌아간 후 혼자 남겨진 주영은 수임료를 1,000원으로 결정하죠. 나 지금 무슨 일 있었게? 나 첫 의뢰인 왔다. 아 벌써? 이제 따끈한 사업자 등록증 걸어놓고. 그때 주영 또한 서류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서류엔 지훈의 아버지 사진이 있었죠. 여보세요? 지훈 씨, 내가 다시 걸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서류를 살펴보던 주영은 무언가 엄청난 걸 발견하는 듯 했는데요. 지금 나 좀 만날 수 있어? 내가 검찰청으로 갈게. 그렇게 황급히 지훈을 만나러 사무실을 떠나는데 몇 분 후 누군가 주영의 사무실에 들어오죠. 그리고 주영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없습니다. 이후 남자는 주영을 미행하는데요. 그 시각 지훈은 주영을 마중 나가려 했었죠. 지훈 씨, 역으로 들어오게? 그럼 내가 맨 앞칸으로 갈게. 앞쪽에서 봐요. 그렇게 지훈은 주영에게 줄 꽃을 들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녀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수상한 남자는 주영을 따라 앞칸으로 몰래 이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주영 또한 남자의 존재를 알아차리는데 몇 분 후 지훈은 주영이 내려야 할 시간에 연락이 닿지 않자 지하철을 타는데요. 그런데 앞쪽 칸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왠지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지훈은 앞쪽 칸으로 가보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창백하게 질린 채 앉아있는 주영을 발견하죠. 주영아, 왜 그래? 그렇게 주영의 손에는 지훈 씨, 새빨간 피가 묻어 있었죠. 그리고 복부에는 더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영아. 주영은 그렇게 주영아, 도와주세요.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누가 신고 좀 했어요. 이후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지지만 이주영님 23시 38분 사망하셨습니다.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이 프로포즈했던 반지를 낀 채로 말이죠. 그렇게 이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훈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죠. 다음날 이상하게도 범인은 바로 자수를 하는데요. 지훈은 이 사건을 맡으려 했죠. 지훈아, 선배, 이 사건 내가 맡겠습니다. 부장님께 선배가 얘기 좀 해줘요. 너 이거 못 맡아. 위에서 절대 허락 안 해.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등을 돌릴 때 유일하게 나한테 다가와준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할 겁니다.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범인과 마주치는데요. 날 본 적 없네. 그런데 그는 너 아니었어. 자신이 생각한 범인이 아니었죠. 그렇게 검찰청을 나선 지훈은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곳은 바로 주영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그리고 주영과 함께 산 추억이 깃든 어항 속의 물고기들을 보며
지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단 하나뿐인 자신의 편, 하지만 다신 볼 수 없는 그녀. 그런 그녀를 이젠 떠나보내야만 했죠. 그렇게 지우는 주영의 첫 수입료를 채워주며 약자편에서 자유롭게 변호를 하고자 했던 그녀의 꿈을 이루어줍니다. 계세요? 사건 맡긴 게 있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요. 정말 수임료가 1,000원입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1,000원. 1,000원짜리 변호사가 탄생합니다.